0.85%. 그죠? 저는 내일 상황 봐서 3,900원을 지켜주면 500만원 더 추가 매수할 예정이에요. 어, 저는 불타기도 좋아하고 VI 걸렸을 때 그때 호가 보고 시장가 매수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별의 별짓거리를 다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돈이 될 것 같다. 내가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일봉상 더 올라갈 자리가 있을 것 같다. 저는 뭐 1차 VI가 걸리든 2차 VI 걸리든 저는 500씩 1000씩 들어가요. 음. 그러니까 돈이 된다고 생각하면 저는 무조건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실패하면 손절하면 되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두려울 게 없어요. 어. 그러니까 몰빵만 안 하면 돼. 여러분들이 어떤 한 종목에 몰빵을 하려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몰빵을 했는데 안 올라가면 어떡하지? 사야 될 자리인데, 더 올라갈 자리가 있는데, 근데 나는 몰빵해야 돼. 그러니까 무서워지는 거거든요. 어,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그 몰빵의 늪에서 벗어나면은 또 새로운 것들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뭐 어쨌든 DXVX는 저는 내일도 3,900원만 이탈 안 하면 500만 원을 추가 매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SGA가 상한가를 갔는데 거래가 정지됐다가 거래가 풀렸어요. 보통 거래가 정지됐다가 거래가 풀렸을 때 보통 급등이 나올 확률이 저는 70%에서 80%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거래가 풀렸던 것 자체가 일단은 긍정적인 이슈예요. SGA가 결국엔 상한가를 붙였죠. 내일 더 가겠는데 SGA? 더 갈 자리가 있네. 520원. 520원 지지라인 잡고요. 더 올라갈 자리가 있어요. 세게 때리면 내일 20% 30%도 갈 수 있어. 황금 라인을 지금 거의 뭐 돌파한 듯 안 한 듯 뭐 약간 애매하긴 한데 내일 이 위로만 올라오면은 내일도 20% 30%예요. 근데 동전주의이기 때문에 저는 200에서 300 이상은 그 이상은 사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최대 200에서 300, 최대 200에서 300. 동전주들은요 많이 안 사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 200에서 300 정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세니젠이 최근에 황금화살표 뜨고 급등이 나왔었고 거래량 없이 조정이 나왔고요. 역시나 22평 눌림 밑꼬리 자리를 줬었죠. 그리고 그 당일날 시간에 상한가를 갔었고요. 시간의 상한가가 그 다음날 즉 금요일날이 문제인데요. 자, 분명히 시간의 상한가 9%를 갔는데 그 다음날 갭을 띄운 건 6.8%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봐봐요. 그 전날에 22평 지지 밑꼬리 반등을 했고 시간 외에 상한가를 쳤어요. 9%. 그쵸? 근데 그 다음날 물론 지수가 안 좋았어요. 코스닥 지수. 근데 그건 코스닥 지수가 안 좋은 거지 세니제랑 상관없잖아요. 근데 시가 갭이 6%밖에 안 띄운다. 그냥 매수 보고고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시간에 그 전날 상한가를 갔는데 그 다음날 갭을 막 5% 6%밖에 안 띄우는 종목들이 있어요. 저는 그건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런 차트의 패턴. 분명히 세력이 황금화살표 뜨고 1차 파동을 일봉상 1차 파동을 들어 올린 이후에 22평을 눌러준 자리 거래량이 나간 적이 없고 22평 눌러준 자리에서 다시 들어올리는 시점에서는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력들이 물량을 털기 위해서라도 다시 주가를 위로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니제는 저는 내일도 단타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음. 세니제는 지금 분봉 보시면 이 세니제는 종목도 분봉 화살표 뜨고 잘 갑니다. 4,500 4,500 분봉 지지 라인이고요. 내일 일봉 전고 즉 우리가 먹고 나왔던 캔들 요날 팔았죠. 그 5,300원 라인을 돌파 시도할 겁니다.
돌파하면 세니젠이 5,350원 그 종고점을 돌파한다면 내일도 20%에서 30%짜리 캔들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니젠은요, 상장했을 때 9,090원까지 갔었던 종목이고요. 상장하고 주가가 주구장창 흘렀었고요. 주가가 흐르는 과정에서 한 번씩 살짝 거래량이 들어온 흔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고점을 돌파했고요. 그 자리에 고점을 돌파했다라면 세력들이 세게 올리면 그 자리에서 더블 포인트까지 올립니다. 즉 만약에 이 세니젠이 5,350원을 돌파한다라면 저는 8,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5,350원을 돌파를 한다라면은 저는 8,000원대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니젠은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세니젠이 지금 이슈가 뭐냐면 바로 PCR 특허예요. 어떻게 보면 엠폭스 관련 이슈랑 같이 이제 붙어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엠폭스도 마찬가지고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어느 시기가 되면 갑자기 유행을 합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네. 앞으로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를요. 1년 전에도 했고 2년 전에도 했고 3년 전에도 했어요. 코로나 터졌을 당시에도 했어요. 코로나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코로나 터졌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바이러스는요, 여러분들 지금 지구 환경이 계속 오염되고, 그렇죠? 지구 환경이 계속 오염되고 최근에 또 유조선도 또 폭파가 됐죠. 네. 인간들이 자연을 그냥 완전 죽이고 있습니다. 그 빙하는 녹고 있고요. 지구 온난화는 계속 심해지고 있고요. 그죠? 계속 불이 나고 있죠. 네. 그래서 앞으로 빙하가 녹게 되면요, 더 새로운 바이러스, 더 미친 바이러스가 나올 거예요.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차라리 지금이 더 나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지구는요,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심하면 심해졌지, 더 좋아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새롭게 변이돼서 오히려 더 강한 바이러스가 더 나올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제가 그때 첫 코로나 터졌을 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나중에는 마스크가 아니라 방독면을 쓰고 다닐 수도 있다. 먼 미래가 됐을 때 나중에 마스크도 아니고 나중에 방독면 쓰고 다닐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나중에 언젠간 그런 시기가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바이오 관련주들은요 계속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세니젠은요 일봉 전고 돌파 시도하겠죠. 내일 돌파하면은 내일도 20% 30%입니다. 5,350원 돌파하면 저는 8,000원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세니젠은. 그래서 제가 항상 초보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화살표 뜰 때 본인이 급등주 단타 못하면 하지 말고 한 주 사놨다가 22평까지 빠지면 제가 물어보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이런 종목들 22평 부분에 매수 걸어놔요. 여러분들 500만원 1000만원씩 내가 먹었던 종목이니까 저는 보통 다 미리 매수를 다 걸어놓습니다. 이거 요쯤에 오면 여기 내가 세인지엔 먹고 나왔으니까 핑크 화살표 대칭이 요 가격 라인이구나. 그럼 요 가격 라인 언저리에 매수를 걸어놔야지. 그래서 500만원 매수 걸어놓습니다. 그럼 체결이 되겠죠? 그럼 그 다음날 시간이 상한가예요. 그리고 금요일날 상한가죠. 근데 일봉상 더 올라갈 자리가 있네. 5,350원 내가 먹었던 자리. 거기까지 때리겠구나. 여기 뚫으면 8,000원까지 가겠네. 제가 급등주 단타 못 하시는 분들은 미리 다 말씀을 드려요. 22평 부근에서 입 벌리고 있어라. 매수 걸어두란 얘기죠. 예. 본인이 매수하는 것과 입 벌리고 있는 것과 안 하는 거는 여러분들 자유예요. 여러분들이 사고 싶으면 사는 거고 안 사고 싶으면 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계좌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매매 기법, 제가 하는 방식,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강의를 해드리고, 저는 이런 식으로 보통 대응을 하고, 보통 이런 종목들이 거래량 터지고 20평 눌렀을 때는 나는 거기서 입 벌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사고 말고는 여러분들 계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누가 뭐 머리끄댕이 잡고 사라 마라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고 여러분들이 매력적이라면은 여러분들이 급등주 단타를 하든 아니면 20평 눌림목 매매를 하든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과 자유입니다. 세니제는 저는 내일도 급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 실력이 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그리고 전기차 화재장 관련 종목들은 다음 주에도 관심 있게 계속 보셔야 돼요. 전기차 화재. 다음 주에 한번 눌렀다 가든 바로 가든 밑꼬리 달고 가든 저는 전기차 화재 관련 종목들은 다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지금 열폭주가 굉장히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배터리를 계속 충전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이폰이라든지 뭐 특히 아이폰이 좀 심해요. 아이폰이 충전하다가 갑자기 발열이 심해진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막지 못하면 뭐 날씨가 덥거나 막 이러면 열폭주로 이제 불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터리이기 때문에. 음. 물론 뭐 아이폰은 이제 가정에서 이제 보통 충전해서 뭐 그리고 뭐 웬만하면 열폭주 이런 것들이 일어나진 않죠. 근데 문제는 차예요. 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바깥에 세워두는 경우가 많고 지상 충전소들도 많잖아요. 근데 저는 충전소들 다시 또 지상으로 다 옮기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더 많이 불이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다음 여름에 이제 좀 더위가 꺾이겠죠. 근데 더위가 꺾이기 전에 또 몇 번 불나는 소식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전기차 화재, 즉 화재를 막는 그런 기술력이 있는 회사라든지 그런 이슈가 되는 회사들은 제가 봤을 때는 화살표 뜰 때마다 급등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KBG도 그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황금 화살표가 20평 돌파하고 급등했다가 황금 라인까지 매물 소화하고 빠진 자리에서 거래량이 없었죠. 그럼 항상 22평 부근은 그냥 매수입니다. 거래량 없이 거래량 터지면서 들어올리고 거래량 없이 빠졌기 때문에 나간 거래량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고점도 아니고 바닥에서 고점도 아니고 바닥에서 말이죠. 그래서 KBG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간에 마이너스 3% 빠졌어요. 저는 KBG는요 이 깜장 라인 위로 올라오면 다시 매수라고 생각합니다. 7,800원. 깜장 라인 위로 올라와야 돼요. 지금 시간에 마이너스 3.1% 밀렸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7,450원을 이탈 안 한다면 밑꼬리 달고 돌릴 거예요. 지금 시간에 7,510원이거든요. 60원 차이예요. 그래서 내일 7,450원을 지켜주면 밑꼬리 달고 돌릴 거고, 아니면 아싸리 밑꼬리 달고 돌린 이후에 이 깜장 라인 위로 7,800원 위로 올라오면 좋고요. 이 깜장 라인, 황금 라인을 돌파한다면 저는 다시금 추세가 우상향 될 거라고 봅니다. 9,500원, 만원 돌파 시도하겠죠. 자, 여러분들 KBG를 차트로 크게 한번 봐볼게요. KBG가 이전에 이슈가 있어서 21,000원까지 올라갔었던 종목이에요. 어디에서? 5,000원 라인에서 21,000원까지 올라갔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5,000원 부분까지 빠졌었죠. 세력들은요 항상 지들이 작업했고 매집해놓고 들어올렸던 자리에서 시세를 300% 400% 이상 주고요. 다시 주가를 박살을 내면서 뭐 중간에 매집도 하죠. 중간에 다시 들어올릴 거기 때문에 중간에 매집도 하고 다시 이전 저점 즉 4,000원 5,000원 라인까지 주가를 빼죠. 그 자리에서 다시 주가를 들어올리면서 거래량을 터트리는 겁니다. 또 작업치기 위해서. 항상 세력들은 반복이에요. 그 짓거리를 무한 반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 세력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세력의 캔들, 세력의 매집, 그리고 세력의 목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우리가 세력들이 주가를 들어 올려줄 때 또는 세력들이 거래량 없이 눌러줄 때 또는 세력들이 몸통 라인을 돌파할 때 우리들은 세력의 흐름을 파악해서 세력들의 돈을 빼먹어야 됩니다. 주가는 우리가 올리는 게 아니에요. 세력이 올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세력의 움직임, 세력의 수상한 움직임, 그런 것들을 포착해서 눌림목에 매수를 하든, 몸통 돌파 자리에서 매수를 하든, 밑꼬리에서 매수를 하든, 매수를 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쨌든 KBG는 다시 한번 깜짝 라인 위로 올라오면 매수가 가능하고요. 황금 라인 돌파하면은
네, 10,000원까지 일단 들어 올릴 것이라고 봅니다. 이 종목도 역시 전기차 화재 관련 종목입니다. 제일 일렉트릭이 금요일날 다시 한번 급등을 했고요. 특히나 저는 22평, 즉 파랑색 라인에서 윗꼬리 음봉에 거래량 터지는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캔들들이 나왔을 때 한번 뺐다가 가든지 바로 가든지 주가가 다시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제일 일렉트릭이 금요일날 28% 급등을 했습니다. 사실 제일 일렉트릭도 금요일날 거래량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시간에서는 마이너스 1.2% 빠졌지만 만약에 제일 일렉트릭이 이 빨간 라인 위로 또 올라온다라면은 다시 또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일렉트릭도 회원분이 수익을 먹으셨어요. 호사표 보고. 네. 마미손 레전드 팀에 있는 회원분이신데 도토리님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죠. 그분도 이 윗꼬리 음봉에 거래량 터진 캔들을 보고 그 다음날 매수하셔가지고 그 다음날 28% 급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매매 기법들은 정말 많아요. 그런 것들을 물론 다 본인이 소화하면 좋겠죠. 그러면 시장에서 내가 노릴 수 있는 먹잇감이 많아지는 거고요. 내가 접근했을 때 수익을 먹을 수 있는 확률 높은 종목들이 많은 거기 때문에 그죠? 어쨌든 제일 일렉트릭은 주가가 몸통 위로 다시 한번 올라온다라면 네, 또 매수 관점이라고 봅니다. 제일 일렉트릭 신풍이라는 종목이 급등을 했고요. 신풍이라는 종목도 최근에 화살표 흐름이 좋았죠. 파랑 화살표, 빨간 화살표, 깜장 화살표, 그리고 황금 화살표 뜨고 황금 라인을 돌파 시도하는 위치였고요. 황금 화살표 뜨고 황금 라인을 돌파하면 계급등이 나옵니다. 기억해 두세요. 황금 화살표 나왔던 종목이 강력한 저항인 황금 라인을 돌파한다라면 계급등이 나옵니다. 신풍이라는 종목도 최근에 황금 라인 아래에 있다가 그 황금 라인 돌파하는 빨간 화살표가 나왔고요. 돌파 안착까지 했죠. 그러고 나서 그 전날 캔들 몸통 위에서 주가가 상승했고 그 전날 캔들의 몸통 위에서 또 주가가 상승했고요. 그리고 금요일날 19% 급등이 나왔는데 그 전날에 캔들의 몸통 위에서 또 주가가 상승을 했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항상 내가 생각하고 있는 종목이 그 전날에 캔들의 몸통 위에서 주가가 놀고 있는지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자리가 급등 매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신풍은 내일 또 금요일날 캔들의 몸통 위에서 주가가 논다라면 더 가겠죠. 네. 매수 신호 발생. KCS가 금요일날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아쉽게도 꼬리 달고 빠졌지만 시간에서는 마이너스 0.9% 살짝 밀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장중에 26%의 종가는 17% 적당히 뺐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더 올라갈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8,000원, 만원. 그래서 KCS도 몸통 위로 올라오면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KCS 시간 외에서는 마이너스 0.9% 6,530원입니다. 6,450원이 분봉 지지라인입니다. 손절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6,450원 이탈 안 한다면 내일 밑꼬리 달고 돌릴 것이고요. 밑꼬리 달고 돌리면서 이 몸통 위로 주가가 다시 올라온다면 6,600원 8,000원. 그러면 7,100원에서 8,000원 라인을 다시 돌파 시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KCS.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나갤러리아는 최근에 회원분들이 황금화살표, 핑크화살표를 보시고 회원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차트 흐름을 이해하시는 또 다른 회원분들이 차트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같이 매수를 진행하셨던 회원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저도 매수했죠. 저는 1,000만 원만 샀습니다. 네, 하나갤러리아. 네. 차트가 쏠짜리였어요. 여러분 딱 차트 보시면 어떤 생각, 이 상태에 딱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조만간 쏘겠네. 깜짝 라인만 뚫으면 쏘겠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누구가 좋은 차트 종목들을 올려주거나 좋은 종목을 올려줘도 그걸 왜 사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못 사고 수익을 못 먹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니까. 어. 그래서 저는 매일 공부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딱 하나갤러리아 차트 보면은 그냥 좋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져요. 22평 아래에 있다가 빨간 화살표 밑꼬리 지지 돌리는 캔들이 나왔고, 그리고 빨간 화살표에 22평을 돌파했고 황금 화살표에 핑크 화살표까지 나왔다라면, 그죠? 거기다 노랑 화살표까지. 그리고 깜장 라인 저항 돌파를 앞두고 있네. 깜장 라인만 뚫으면 날아가겠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죠? 아,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사놔야겠다. 조만간 가겠네. 이 생각밖에 안 든단 말이에요. 근데 공부 안 한 사람은 하나갤러리야. 저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 주만 살까? 안 갈 것 같은데? 모르는 거야. 왜? 본인이 공부 안 했으니까. 음.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어. 저는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노력하고 공부를 하고 한다라면은 당연히 돈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장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음식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스타트업 기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공부를 안 하고 노력을 안 하는데 돈이 어떻게 붙습니까? 돈이 달아나지. 저는 세상은 공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만큼 시간 투자하고 공부한다라면은 당연히 돈은 알아서 따라 붙습니다. 나중에는 붙지 말라 그래도 돈이 붙어요. 지겨울 정도로. 그럼 그렇게 하려면은 여러분들 그만큼 시간 투자하고 공부해야 되고요. 차트 많이 봐야 돼요. 매매 복귀도 해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회원분이 말씀해 주셨던 종목인데 날라갔죠. 21%를 날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회원분이 올려주셨을 때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정확하게 20% 이상 캔들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갤러리아 보유 중이신 분들 1250원 분봉 지지 라인이고 1250원이에요. 여기 초록 라인이에요. 초록 라인. 손절해봐야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 손절이에요. 마이너스 2% 손절. 손절가가. 그럼 1000만원 들어가면은 내가 이제 이 자리에서 1000만원 들어가면 마이너스 20만원 손절하는 거예요. 근데 먹으면 20% 이상 캔들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21%짜리 캔들이 나왔어요. 1000만원 들어가서 21%면 적어도 200만원은 먹겠죠? 적어도 180만원 먹겠죠? 네. 저는 이런 손익비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럼 지금 하나갤러리가 차트가 괜찮은데, 그럼 내가 이 자리에서 들어가면 손절을 얼마 잡아야 되고, 그러면 한 얼마까지 올라가겠지? 그런 것도 체크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서 들어갔을 때 손절은 마이너스 2% 나오는 거고, 1250원 분봉 지지 라인이니까. 그렇죠? 내가 실패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0만원. 먹으면 200만원이에요.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사는 분들도 있고 안 사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거기서 차이가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왜 산 사람들은 샀고 왜 안 산 사람들 왜 안 샀을까요? 어, 저는 거기서 차이가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주식은요, 누가 사라 마라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 내가 공부를 해서 저 종목이 저 사람이 추천한 종목이 내 관점에서도 맞아. 그리고 깜짝 라인 돌파하면 날아갈 것 같아. 지지라인 손절도 짧아. 그런 관점에서 오케이 된다라면 사는 거예요. 근데 누가 추천한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럼 공부가 안 돼요, 여러분들. 저 사람이 왜 추천하는지, 왜 1250원 거기 손절가를 얘기해 주는지, 지지라인을 얘기해 주는지,
왜 거기 이탈 안 하면 20%짜리 이상 캔들을 보는지 그거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거기까지 생각 안 해요. 뭘로 몰빵해서 수익 먹을까? 아, 뭘 사야 될까? 이런 생각만 해요. 거기서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는 겁니다. 매수 신호 발생. 알트캐스트가 급등을 했고요. 알트캐스트도 정확하게 거래량 터진 이후에 22평에서 다시 급등, 다시 또 거래량 터진 이후에 다시 중심값에서 반등 나올 자리였죠. 그래서 이 알트캐스트도 회원분이 하셨죠. 여러분들 제가 뭐 지금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지만 그죠?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예요. 저는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요. 주식하고 깡통을 쳤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주식으로 수익을 많이 먹고 돈을 벌 텐데 나는 왜 실패했을까? 누군가는 저런 아파트에서 사고 누군가는 저런 벤츠를 타고 다니고 BMW를 타고 저런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데 왜 누군가는 못 타고 다닐까? 왜 나는 안 됐을까? 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결론은 딱 하나였어요. 내가 준비가 부족했었던 거구나. 나는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욕심을 너무 크게 부렸구나. 결국엔 문제는 바로 나 자신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난 이후부터 스스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요. 뭐 1번부터 10번까지의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성공한 후기, 뭐 어떤 사람들의 성공한 이야기, 뭐 그런 것들 다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1번부터 10번까지의 사람들이 전부 다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오히려 더 거지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저는 분명히 존재하고 그 차이에 대한 것들이 저는 공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방향과 그리고 본인들이 임하는 자세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성공하고 어떤 분들은 오히려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 차이를 깨부수고 나오는 건 본인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주식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뒤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 주식을 어떻게 매매했고 어떻게 했는데 왜 실패를 했는지 그것을 명확하고 깨끗하게 본인이 냉정하게 평가해서 본인을 객관화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실패했는지 왜 나는 남들처럼 수익을 못 먹었었던지 생각을 하시고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보시면 사실 저희 회원들 잘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알트캐스트도 잘 될 거야 님이 9시 5분에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이램을 9시 6분에 말씀해 드렸습니다. 바로 장 시작 전에 저는 테슬라 전기차 화재에 대한 이슈를 올려드렸죠. 오늘 가는 종목들은 전기차 화재에 관련 종목들입니다. 전기차 화재에 관련 종목들은 그냥 여기 돋보기에 눌러보시면 다 나옵니다. 다 나오죠? 네. 이게 다 나오죠? 다 나오죠? 네. 전기차 화재, 이닉스, 민테크, 한빛레이저, 나노팀, 알티캐스트, 네. 이램 다 나오죠. 그래서 정말 주식 잘 하시는 분들은요, 그날의 주도주들만 패요. 오늘 그럼 얘네들이 가겠네. 근데 차트를 봤더니 알티캐스트가 급등 이후에 중심가까지 조정이 나왔네. 그 자리가 깜장 라인 지지 반등 자리네. 오늘 아침에 전기차 화재 이슈 있네. 오늘 얘기 가겠구나.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이램을 봤더니 매수 신호 이램을 발생. 봤더니 내가 예전에 먹고 나온 종목인데 전기차 화재 관련 종목인데 1파 뜨고 여기서 팔았었는데 나간 거래 없이 20평까지 눌렀네. 오늘 양봉 돌리면 치고 올리겠구나. 오늘 적어도 20% 이상짜리 캔들은 나오겠구나 라고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는 사람과 멍 때리면서 생각도 안 하고 공부할 생각도 없고 매매 기준도 없고
몰빵할 생각밖에 안 하고 욕심만 부린다라면 그 사람은 계속 깡통의 길로 갈 겁니다. 그거는 어느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이 시장에서 내가 수익을 내고 계속 지속적으로 살아남으려면 항상 생각하고 주도주들을 찾으려고 노력하시고 아침에도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그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인지 그 종목들의 현재 주가 위치가 어디인지 주가가 하락했을 때 나간 거래량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빠른 판단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물어보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이렘이라는 종목은 전기차 화재 관련주로서 저는 다시 또 치고 올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금요일날도 수익을 먹고 나왔습니다만 저는 다시 공략할 예정입니다. 이렘이라는 종목이 경고 딱지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외에서 4.7%라는 상승을 또 했습니다. 종가 마감하고. 그래서 저는 이렘이라는 종목을 내일 또 공략을 할 건데요. 2040원. 만약에 내일 저는 매수를 한다라면은 차라리 2050원 위로 매수를 하겠습니다. 2050원 위로 2050원 위로 잡거나 아니면 내일 살짝 올렸다가 한번 눌러줄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저는 밑꼬리를 줄 수도 있어요. 2,500원, 2,600원. 이렘은 2,050원 위로 잡거나 아니면 또 혹시 모르죠. 밑꼬리 주면 땡큐죠. 밑꼬리 주면 땡큐예요. 그냥 밑꼬리 주면 땡큐죠. 그래서 저는 이렘을 다시 공략할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렘을 또 공략할 겁니다. 매도 신호 발생. J2K 바이오가 최근에 저점까지 하락을 하면서 화살표 지지라인이 나왔었고요. 금요일날 황금 화살표가 뜨면서 22평을 돌파하면서 급등이 나왔고 거래량도 좋았고요. 장중에 29%, 종가 15%로 적당하게 꼬리를 달고 빠졌습니다. 따라서 J2K도 다시 공략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100, 600원 위로 올라오면 저는 매수할 겁니다. J2K는 저는 21,600원 위로 올라온다면 매수를 할 거고요. 목표는 24,000원에서 25,000원 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요. ENCL은요, 쳐다보지도 마세요. 이제 혹시 몰라 내일 또 반등 줄지도 모르는데 이거 애들이 팔기 급급했어요. 이 종목은. 저도 이 종목을 단타로 노려서 먹고 나왔다가 한번 손절했는데 보시면은 장 시작하고 ENCL이 바로 치고 올렸어요. 그죠? 기준봉을 만들었죠. 기준봉을 만든 건 좋아. 그죠? 그랬다가 눌렸어요. 눌리면서 화살표가 뜨길래 아 여기 눌림목이구나. 그래서 여기를 매수했어요. 매수를 하고 반등이 나오면서 좋았어요. 7%, 8% 수익 쭉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분봉 여기 고점 있죠. 44,000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저는 9시 21분에 팔았거든요. 9시 21분에 거기 44,000원을 돌파를 못하고 그 전 분봉을 깨버리죠. 시가를 9시 21분에 그때 매도를 쳤고요. 한 8%가 수익을 먹고 나왔어요. 1,000만원 들어가서 1,000만원 들어가서 8%면 80 몇만원 먹고 나왔어요. 80만원. 그랬다가 다시 한번 또 들어갔거든요. 혹시 재돌파할까 싶어가지고 그랬다가 마이너스 3% 손절하고 나왔습니다. 네. 이 ENCL을 보시면요. 이 종목이 만약에 M830처럼 급등을 하려고 했다라면은 이전의 기준봉 고점 자리를 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 포인트는 두 가지 포인트가 나와요. 어, 신규 상장한 종목이 장초 말에 이렇게 기준봉을 세웠을 때 그 기준봉을 세운 이후에 조정이 나왔을 때 이렇게 화살표 떴을 때 분봉 눌림목 화살표 매매가 가능하고요. 또는 아싸리 이 고점 분봉상 기준봉을 세운 고점 45,000원을 돌파했을 때 돌파 매매가 가능합니다. 눌림목 자리를 매수하실지 돌파 매매를 선택하실지는 그 여러분들의 뭐 선택과 집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엔셀은 그 기준봉의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죠.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된다? 줄줄 흐릅니다. 그럼 그런 신규주는 절대 진입하면 안 돼요. 저도 이엔셀을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려는 그런 호가창의 힘이나 그런 힘이 보였으면 저는 여러분들에도 차트를 올려드렸을 건데 M83은 제가 그 전날 차트를 신나게 올려드렸죠. 왜냐면 얘는 무조건 갈 종목이었어. 제가 왜 금액을 크게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저는 제가 확신이 든다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비중을 태워요. 1억이든 2억이든 3억이든 확실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참에 내가 이제 비중 때려서 먹을 찬스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어차피 손절은 같아요. 어차피 손절 치면 1억에서 손절 치면은 마이너스 300만원 500만원 손절 치고 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 마이너스 300 마이너스 500도 손절 잘 쳐요. 큰 금액 들어갔을 때 실패할 때는. 근데 먹을 때 3천 4천 5천 이렇게 먹고 나와서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시드머니가 커지면은 그런 판단과 결정도 스스로 하셔야 돼요. 누가 내려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차트를 계속 올려드리고 M83 미쳤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랬던 이유는 이전 고점을 뚫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분봉에서 분봉 화살표 지지라인이 나오고 분봉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가 나왔잖아요. 그럼 무조건 간다라고 보거든 나는. M83을 M83 분봉과 ENC 분봉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차이점이 있어요 얘네들이. 그쵸? 자 M83은요 장 초반에 기준봉을 때려놓고 조정이 나온 이후에 저는 여기 빨간 화살표 들어갔죠. 그러니까 M83이나 ENCL이나 저는 들어갔던 첫 시점은 똑같아요. M83도 저는 여기서 1000만원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그 분봉 화살표를 지켜주면서 초록 라인을 타면서 저는 추가 매수를 계속 시작한 거고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 뜨면서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거를 보고 호가창의 그 힘을 보고 저는 2억을 시장가 매수 때렸습니다. 2억 확실히 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력이 시세 주려고 하는구나. M83으로 오늘 시세 뻥튀기 해서 얘네들이 한탕 해먹고 나오겠구나 라고 판단해서 비중을 때린 거고요. 저는 확실하다고 싶을 때는 비중을 때립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 M83을 올려드리고 몇 프로 올라갔냐면 정확히 54% 올라갔어요. 제가 이거 차트 사진 올려드리고 M83 차트 사진 제가 차트 사진 3번인가 4번인가 올려드렸죠. 올려드리고 54% 올라갔어요. 54%. 1000만원 들어갔으면 540만원 수익이에요. 1000만원 들어갔으면. 그래서 신규주들은 여러분들 이런 패턴 나오면 무조건 해야 돼요. 한 번의 수익을 40% 50% 땡길 수 있는 기회인데 안 할 이유는 없죠. 어차피 손절은 똑같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손절이에요. 어차피. 다른 종목을 들어가도 여러분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손절이에요. 근데 신규주는 한 번 추세를 타거나 이전 고점 거래량 터진 자리를 돌파하면요 얘는 달라요. 그날 상한가를 가는 게 아니라 30% 40% 50% 60% 70%를 가는 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놈을 왜 안 해요? 호가창만 봐도 겁나 미친듯이 사고 싶은 호가창인데. 그리고 호가창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힘이 있는 종목들은요 호가창이 달라요. 호가창에서 그 힘이 느껴집니다. 나 세력인데 오늘 미친듯이 치고 올릴 거야. 그러한 호가가 보인단 말이에요. 호가창 많이 보신 분들은. 그럼 손가락이 그냥 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 M83이라는 종목 제가 미쳤다라고 말씀드릴 때 그냥 사면 어디서 사도 다 수익이에요. 왜? 초록 라인을 이탈한 흔적이 없거든. 제가 말씀드리면 그냥 계속 날아갔어요. M83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음에 신규주가 M83 같은 분봉 흐름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22평 눌림목에 들어간다 한들 그 자리에서도 어차피 손절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손절이에요. 22평 이탈하면 손절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그런 종목은 올라가게 되면 반등이 나오면 20% 30%란 말이야. 근데 신규주는요 달라요. 30% 40% 50% 60% 70% 80% 100%로 가요. 기대 수익이 크단 말이에요. 신규주가. 얘네 세력들이 들어오면은 내가 손실 볼 퍼센테이지보다 실패 안 하면 내가 볼 수익의 그 손익비가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한 번에 수익률을 쫙 뽑아 먹죠. 그러면 짜잘한 손절들은 여러분들 손절이 아닌 게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주식 잘 하시는 분들은요, 뭘 잘하냐면은 내가 비중을 태워야 될 때를 압니다. 아, 이거는 내가 비중 태워서 오늘 확 먹고 나와야겠다. 이런 판단을 정확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 실력이 있으니까. 근데 실력이 없는 분들은 아, 이거를 신규준데 여기서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분봉 추세 계속 우상향인데? 아, 저 사람이 초록 라인만 이탈하면 계속 간다고 그랬는데? 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그냥 계속 올라가. 어. 그 주식 잘 하시는 분들은 그런 판단력조차도 빠르다라는 겁니다. 음. 어차피 들어가서 마이너스 3% 5% 손절은요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근데 이런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유튜브 뭐 30만, 뭐 50만, 100만 뭐 그런 데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 안 해줘요. 지들 밥벌이니까. 저는 상관없어요. 네. 어차피 내가 먹을 종목들은 많고, 네.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 알려드리는 거고, 어차피 회원분들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회원이 많은 곳은 여러분들 가면 안 돼요. 회원이 많은 곳들은 가게 되면은요, 문제가 여러 가지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도 회원을 무분별하게 많이 받지 않는 거예요. 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회원들 많은 방들은요, 요새는 카톡방 터져요. 그냥 사라져요, 갑자기. 저는 저도 알아봤거든요. 카톡 좀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쪽 일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알아봤는데, 이렇게 20명, 30명 방은요, 거들떠도 안 본대요. 어. 그러니까 카카오톡에서도 그렇게 인원 많고 그런 곳만 때려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 그래서 항상 저는 욕심은 적당히 부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한참 잘 될 시기, 아니면 지금이라도, 만약에 어떤 바이럴 마케팅이라든지 어떤 광고비를 투입해서 또는 뭐 사람들을 월급 주고 시켜가지고 만약에 그런 것들을 했다라면은 회원분들이 많았겠죠. 네, 많이 들어오고 많이 나가고 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겠죠. 그러면은 그 욕심이 커지게 되면요 거기서 대한 문제가 생겨요 분명히. 회원이 많게 되면은요 또 제가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 종목들도 다 답변해 드릴 수 없을 뿐더러 회원이 많게 되면은 거기서 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 그래서 저는 뭐 이런 회원 강의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주식 매매함에 있어서도 저는 항상 욕심을 절제하기 위해서 항상 조심하고 노력합니다. 그래야지 그 부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항상 뭔가 욕심을 부렸을 때 거기서 뭔가 불협화음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음. 그래서 항상 욕심은 적당히 부리는 게 매수 신호 좋다고 생각을 발생. 해요. 이렘 종목은 내일 또 노릴 겁니다. 저는 이렘, 이닉스, 이닉스도 저는 다시 또 노릴 겁니다. 왜냐면 이닉스가 지금 보시면 22평 우상향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간 외에서 이닉스가 3.2% 밀리긴 했지만 저는 주가가 이 몸통 위로 올라온다라면 저는 다시 또 살 겁니다. 이닉스 차트를 크게 봐볼까요? 저는 이닉스 차트 흐름이 지금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이닉스는 상장을 해서 5만 원대까지 갔었던 종목이고요. 그 이후로 주가가 박살이 났습니다. 그쵸? 근데 저는 지금 괜찮게 보는 거는 여기 라인을 지금 돌파를 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좋게 생각합니다. 그죠? 이전 고점을 돌파를 했었어요. 물론 종가에는 밀리고 꼬리를 길게 달고 빠졌지만 이 대량 거래량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닉스는 저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 분봉 지지 라인은 16,500원입니다. 만약에 내일 16,500원을 지지해 준다면 밑꼬리 달고 돌릴 거고요.
저는 좀 확실하게 이 몸통 위로 좀 올라오면은 매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18,000원 위로 올라오면 다시 잡아 보겠습니다. 다시 잡고요. 목표는 2만원에서 2만, 잠깐만. 목표는 2만원에서 2만원 이번에 돌파하면은 23,000원 볼 겁니다. 이닉스는 여러 번 수익 먹고 나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다시 또 노려보려고 하고요. 18,000원 위로 올라온다라면 저는 또 매수할 겁니다. 만약에 밑꼬리를 길게 달아도 저는 밑꼬리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매수 포인트에서 볼 겁니다. 밑꼬리를 잡든지 아니면 몸통 위로 올라오든지 그렇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화재 관련 종목들은요, 저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수 신호 발생. 매수 신호 발생. 항상 시장의 주도 테마는요, 계속 보셔야 돼요. 한빛 레이저도 저는 다시 볼 예정입니다. 한빛 레이저도 수익을 여러 번 먹었었던 종목이죠. 역시나 한빛 레이저 최근에 일본 화살표 흐름 보시면 파랑 화살표, 화살표 3개짜리 캔들, 그리고 황금 화살표 22평 돌파 거래량 캔들 이후에 한번 급등해서 수익을 먹고 나왔었죠. 그런 다음에 22평 눌러준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재급등, 초록 라인까지 찍었고요. 다시 한번 거래량 없이 조정이 나오면서 22평에서 밑꼬리 달고 다시 한번 금요일날 급등하면서 장중에 22% 급등을 했습니다. 시간 외에서는 마이너스 2.4% 살짝 밀렸고요. 만약에 저는 주가가 이 몸통 위로 올라온다면 저는 다시 재매수할 예정입니다. 한빛 레이저는 저는 5,300원, 5,350원 위로 5,350원 위로 올라오면 다시 잡을 거고요. 지금 분봉 지지 라인은 제가 봤을 때 5,100원입니다. 분봉 지지 라인은 5,100원이고요. 저는 5,350원 위로 다시 잡든지 아니면 밑꼬리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매수 포인트에서 보고요. 한빛 레이저도 상장을 하고 주가가 주구장창 박살이 났습니다. 상장을 했을 때 18,000원까지 갔었던 종목이고요. 최근에 4,000원대까지 빠졌었고 반에 반토막이 났었죠. 그러고 나서 지금 초록 라인 돌파 안착을 앞둔 시점인데요. 초록 라인 돌파 안착하게 되면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한빛 레이저를 계속 추적 관찰할 겁니다. 내일도 만약에 5,350원 위로 올라온다면 저는 무조건 매수 때릴 겁니다. 그 다음 올라갈 자리는 제가 봤을 때는 7,000원대, 8,000원대라고 생각합니다. 한빛 레이저는 저는 또 노려볼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예전에 신규 상장했을 때 한빛 레이저가 굉장히 핫했었고 엄청나게 강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레이저인가 했었죠. 그때 진짜 맛있게 먹고 나왔었는데, 그쵸? 그때 이때였는데, 그죠? 상장하고 일봉 정보를 돌파하고 도치 캔들의 거래량 시뻘건 캔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몸통 위로 돌파하면서 상한가, 그 다음 날 또 상한가, 그 다음 날 또 상한가, 배 터지게 먹었었는데. 아무튼 그런 시기가 저는 다시 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력들이 최근에 한빛 레이저를 이 저점 부근에서 이마만큼 계속해서 거래량을 터뜨렸다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솔직히 22평을 다시 주진 않겠지만은 22평 주면 땡큐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들 급등주 단타 못 하시는 분들은 거래량 터트린 이후에 한 주 사놓고 22평에서 입 벌리라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거래량 터질 때 기다렸다가 22평 입 벌려라. 돈입니다, 돈. 물론 출금을 해야 내 돈이지만. 그리고 또 저기 뭐야 주식 계좌에 있으면요 내 돈이 아니에요. 그냥 사이버 머니지. 출금을 해야 내 돈이지. 그냥 일반 통장에 출금을 해야 내 돈이 되는 거예요. 이 뭐야 주식 계좌에 있는 돈은요 그냥 사이버 머니예요, 여러분들. 내 돈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잃을 수 있는 돈이고 하기 때문에 출금을 해야 돼요. 출금을 매수 신호 발생. 매달 출금해가지고 뭐 와이프를 주든지 아니면 뭐 정기예금을 들든지 그래야 내 돈이 되는 거예요. 여기 주식 계좌에 있는 건 내 돈이 아닙니다. 그냥 사이버머니예요. 사이버머니.
거기에 1억이 있든 뭐 5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사이버머니예요. 포커스 얘는 넘어갈게요. 포커스 이런 자리에서 잘못 물리면 크게 당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를 뚫으면 한 번 더 가겠지만 초보분들의 영역이 아니에요. 만약 여기 이탈하면 밑으로 작살나요. 한 번 더 갈 수도 있긴 하겠는데 초보분들의 영역은 아닙니다. 포커스 NH 시세 나온 종목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더 이탈하면 헤드 앤 숄더예요. 헤드 앤 숄더. 그러니까 여기 이탈하면은 4,000원. 4,000원 이탈 안 하면 상관없는데 4,000원 이탈하면 이제 박살 나는 거예요. 4,000원 이탈하면 지옥 가는 거죠. 유한양행. 유한양행이 최근에 핫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화살표 3개 뜨고 한번 급등했다가 22평에서 윗꼬리 음봉 거래량 터진 캔들. 그 다음날 22평을 지켜주는 도치 캔들. 그리고 금요일날 다시 한번 또 급등을 했었죠. 유한양행이 또 가려면요, 주가가 이 몸통 위에서 놀아야 돼요. 매수 신호 발생. 그린 리소스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린 리소스도요, 여러분 차트를 크게 보시면 상장을 하고 6만 원대까지 갔다가 6만 5천 원대까지 갔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주가가 주구장창 빠졌는데 그 과정에서 한 번씩 거래량 들어온 캔들이 있어서 계속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22평을 타고 상승하고 있는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저는 3만 5천 원까지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리소스는 21,700 위로. 자, 21,700 위로 올라오면 네, 매수하시고요. 거기 위로 올라오면요. 일단 초록 라인 돌파 시도입니다. 24,000원. 돌파하면 20%에서 30%짜리 캔들이에요. 그린 리소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 초록 라인을 안착한다라면 초록 라인 돌파해서 안착한다라면 그 다음 이제 3만원 3만 5천원 라인까지도 네,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매도 신호 발생. 우리 기술이 금요일날 괜찮기는 했거든요. 우리 기술이 금요일날 14%인데 그 전날 황금 화살표, 그 전날 빨간 화살표인데 잠깐만요. (2,300원) 2,300원 위로는 매수 관점에서 봅니다. 우리 기술 원전주고요. 2,300원 위로 올라오면 매수 잡고요. 여기까지 돌파 시도 볼게요. 2,500에서 2,600. 모나용평 그때도 한번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또 더 올라갔네요. 그쵸? 모나용평이 이제 현재 위치에서 더 올라가려면 주가가 요 위에서 놀아야 돼요. 4,750원. 4,750원 위에서 놀면은 또 더 상승 가능합니다. 초보분들의 영역은 아니죠. 네. 매수 신호 발생. 엑스게이트 있죠.
S게이트 22평까지 눌러주면 매수 때릴게요. 아, 러시아에서 원전 사고 뉴스 있어요? 그래서 원전주가 올라갔나? 아무튼 원전 관련주들은요, 여러분들 계속 이슈 있을 때마다 상승을 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 사회로 갈수록 전력은 더 필요하게 될 거고요. 우리가 원전을 버릴 수 없습니다. 원전 버리면요, 이 전기 못 써요. 에어컨도 못 틀어요. 네. 태양, 태양, 태양광이랑 뭐 풍력이랑 이런 걸로 원전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원전은 네, 필연적입니다. S게이트는요 22평 부근에서는 매수 가능합니다. 이거 한번 밑으로 빼주면 좋겠네. X게이트 지금 일단 4,000원이 지지 라인이거든요. 지금 4,000원을 지지해주면 22평 안 누를 거예요. 4,000원 지지 라인 이탈하면 이 22평까지 빠지면 땡큐예요. X게이트 5,000원, 6,000원 올라갈 자리는 5,000원, 6,000원이야. 아이윈 플러스가 차트는 괜찮은데 아이윈 플러스가 차트는 괜찮은데 호가 물량이 별로 없어요. 호가 물량이 별로 없어. 그래서 큰 금액 하면 안 돼요. 이런 종목은. 차트는 괜찮은데 호가 물량이 별로 없습니다. 11%에 7%. 934. 940 위로. 초록 라인 돌파시도. 1050. 아이윈 플러스는 하시려면 그냥 용돈벌이용으로 보셔야 돼요. 100만원, 200만원 소액. 호가 물량이 별로 없어가지고 호가 물량 별로 없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하지 마시고요. 100만원, 200만원 이상 살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뭐 용돈벌이로 노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말씀드리는 거고요.